예,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장 및 증시 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태윤선 연구원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 코스닥은 0.6%대 상승했습니다. 코스피가 6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 인플레이션 부담 완화, 관세 우려 진정, 그리고 종전 협상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상승 분위기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러우 전쟁 종전 협상과 관련해서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긴급 회담을 개최했는데 방위비 증액 모멘텀에 따라서 국내 방산주의 강세가 지속이 됐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LIG 넥스원 등 동반 신고가가 재차 경신이 됐습니다. 또한 정부가 휴머노이드 로봇 연합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로봇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전력기기, 원전, 건설주가 강세를 보였고 삼성전자는 3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결정과 더불어서 K칩스법 통과로 1.6% 상승했습니다. 한편 월러 연준 이사의 금리 동결이 적절하다는 발언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어제 원화 환율은 4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 미국 증시는 이벤트 부재로 3대 지수가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막판 강세를 보이면서 17거래일 만에 역대 최고가 마감을 경신했습니다. 특징주로는 인텔이 브로드컴과 TSMC가 인텔의 일부를 분할 인수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6% 급등했습니다. 경제지표 발표로는 2월 뉴욕주 제조업 지수가 5.7로 전월 대비 8.3포인트 급등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전미주택건설업협회 주택시장지수는 42로 전월 대비 하락하면서 5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금리 인하 신중론이 부각이 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55%로 상승, 달러 인덱스는 107포인트를 상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6월 FOMC 회의까지 기준금리 동결 확률이 55%, 7월까지 45%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장 마감 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서 25% 정도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미국과 러시아의 협상이 진행 중인데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협상에서 배제된 점은 부담 요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중국 시장 자료고요. 박수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시장팀 박수현입니다. 최근 딥시크 발표 이후에 중국 시장에 대해서 문의가 많으신데요. 딥시크 발표 이후에는 여전히 탑다운 관점에서 중국을 바라보기보다는 바텀업 아이디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저께죠. 중국 시진핑 주석이 오랜만에 테크 기업들, 알리바바나 텐센트, 샤오미, 딥시크 같은 창업자들, 회장들을 만나서 민간 기업을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중국이 줄곧 테크 기업들을 좀 규제해 왔었기 때문에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AI 영역에서 중국의 존재감이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지수들이 좀 급등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민간 기업과 오랜만에 의견을 나눈 것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중국 기술주 비중이 높은 주가 지수 중 일부가 표준 편차 플러스 원 레벨에 이미 도달을 했고 테크 기업들의 이익 증가가 강한 반등을 나타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높은 물가로 인해서 이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 AI와 같은 요소들이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하면 중국은 디플레이션 국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향상되면 고용이 위축될 수 있고 이것이 수익성 정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제 간담회에서 다시 공동부유라는 단어가 좀 나왔습니다. 물론 공동부유에 굉장히 하이라이트를 둔 건 아니고요. 먼저 테크 기업이 부를 이루고 선부를 가지고 공부를 일으켜라. 그러니까 공동부유를 만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저가 수출을 올해도 지속할 것으로 보여지고 해외 기업들 이탈이 되고 있으면서 내수 경기 회복이 여전히 더디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이 테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용을 확대하라라는 어떤 미션을 부여한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보조금을 주는 이구안신, 그러니까 자동차나 가전 같은 것들을 구매했을 때 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수익률은 전반적인 섹터는 부진하고 일부 기술적인 함량이 높거나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 위주로 주가가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지방 정부나 뭐 디벨로퍼 부채 문제도 좀 해결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요. 소비 경기에 대한 눈높이는 사실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딥시크와 같은 새로운 기술 도입에도 여러 기업들이 구독료를 좀 무료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간 내에 기업들의 판가 인상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IT텍 기업에 집중을 하면서 미국 제재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돌파구를 이미 확보했거나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BH고요. 이창민 연구원입니다. ITNS 이창민입니다. BH 투자견 바이 유저자명 목표 주가 21,000원으로 5%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상승 여력 31% 수준이고요. 4분기 실적은 영업 적자 53억 원 기록을 했습니다. 컨센서스를 하회한 수치이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차량용 무선 충전기만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스마트폰 향은 ASP 하락으로 인해서 다소 부진했고 또 이번 분기부터 출하가 시작된 북미 고객사 향 올레드 태블릿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출하가 좀 저조해서 매출액 전분기 대비 역성장 그리고 수익성 쪽에 부담을 준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25년 1분기에도 BEP를 간신히 넘는 수준의 실적이 전망이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4분기에 실적의 발목을 잡았던 요인들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기저가 낮아서 전년도기 대비 개선이 예상이 되지만 계절적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수익성 개선폭은 어차피 제한적일 것 같고요. 4분기 이어서 IT 올레드 라인 가동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부담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IT 올레드 라인의 부진한 가동률은 1분기부터 국내 고객사 태블릿과 노트북향으로 출하가 시작되는 점 그리고 자동차 디스플레이향 출하가 확대되는 점 등으로 보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건설 산업 자료이고요. 장문중 연구원입니다. 건설 담당 장문준 연구원입니다. 건설산업 투자 전략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어제 오전 중에 발표된 자료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업종에 대해 투자 의견 포지티브를 유지하고 최선호주로 현대건설 DLENC, 차선호주로 현대산업개발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 DLENC의 2025년 이익 가이던스 서프라이즈로 인해 22년부터 업종 주가를 눌러온 주요 요소 중 하나인 실적 우려가 누그러진 상태입니다. 최근 빠른 상승으로 탄핵 이후 이어졌던 낙폭 과대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업사이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는 업종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 일부 기업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전제로 접근하게 되면 그간 부각되지 못했던 캐털리스트 요소들이 주가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 상반기 원전 SMR, 우크라이나 종전 및 재건 사업, 대북 관계 개선 가능성 등의 뉴스 플로우에 주가가 민감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8년 건설주는 대북으로 인해 상당하게 강한 상승을 보였던 해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대북 캐털리스트 전에 나타났던 것이 GS건설의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3,800 분기 이익 3,800억의 어닝 서프라이즈였고요. 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 해외 부실 우려가 어느 정도 감소되었고 대북이라는 캐털리스트가 일부 건설주에서 쉽게 작동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 불확실성이 거치며 캐털리스트가 부각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익 가이던스 서프라이즈가 저희는 2018년에 GS건설 실적 서프라이즈만큼 주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2023년 업종 실적 불확실성이 높았던 시기에 현대건설이 역대급 해외 수주를 기록했다는 점을 기억하는 투자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가 반대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캐털리스트 요소들이 보다 현실감 있게 다가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캐털리스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현대건설과 DLENC에 저희가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